영화가 단순히 오락만을 제공하는 걸 넘어 사회 현실과 역사의 이면에 대한 뼈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지난 2011년 도가니의 흥행 성공 이후에 그런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광희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어떤 영화들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가니나 부러지는 화살, 26년 이런 네. 영화들을 일컬어서 이른바 사회파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영화들이 어느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1년이죠. 도가니라는 작품의 폭발적인 흥행, 또 이듬해 정지영 감독의 부러지는 화살, 예. 이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파 영화의 흐름은 지난 2010년 가을에 흥행 성공했던 영화죠.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라는 작품에서부터 어느 정도 그 전조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리 검사 그리고 비리 경찰 간의 갈등을 통해서 정의보다는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우리 사회의 공권력에 대한 흡혈한 조롱을 보냈던 그런 영화였죠. 이후에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을 통과하면서 이런 사회파 영화들에 대한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또 지난해만 해도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80년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던 상황을 담은 영화죠. 남영동 1985라든가 네. 또 광주 학살의 주범을 암살하는 시도를 영화한 작품이죠. 26년 이런 영화들이 적지 않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런 사회파 영화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지슬이라는 영화도 네. 관객 10만을 넘어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지슬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독립영화 최고 흥행작이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작품이 7만 명 동원했었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독립영화들은 10,000명만 모아도 흥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10만 명이 넘은 건 정말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다가 영화의 호흡도 썩 대중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가까운 흥행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화 지술은요 제주도 출신의 오멸 감독이 연출을 맡고요. 역시 대부분 제주도 출신의 배우들이 주요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펼칩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양민 학살 사건의 현장으로 관객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의 서민적인 모습을 다소 해학적인 그런 느낌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죽이러 온 군인들의 모습, 이것을 역설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이고도 시적인 그런 화면으로 담아내면서 당시의 비극적인 참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제주도에서 3월 초에 먼저 개봉했는데 제주에서만 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저기다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그런데 사회파 영화들이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지승 감독의 공정사회. 네. 예, 이름만 들어도 물씬 그런 음색 풍겨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정사회라는 제목은 어찌 보면 좀 반어법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화두는 개인의 절박함에 지나치게 둔감한, 말하자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죠. 예. 공정사회라는 제목을 씀으로써 영화의 주제의식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영화의 기둥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의 그 초등학생 딸이 어느 날 한 남자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주 더디기만 하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어머니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윽박지르는데요. 여기가 어떤 병원인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이 어머니가 범인을 직접 찾아내서 결국은 사적인 복수 그리고 응징에 나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폭행당한 딸의 어머니가 직접 범인을 검거한 실제 사건이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흉악한 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공정사회는 사건을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는 그런 일반 영화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이야기 앞뒤 순서를 이렇게 막 뒤섞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끌려가기보다는 여주인공이 처한 감정적인 절박함 또는 절망감, 분노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함께 느끼게 만드는데 연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을 맡은 장영남 씨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도 있다면서요. 네, 역시 이번 주 개봉하는데요. 제목이 놀이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연예계의 성상납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수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영화 놀이개는 연예인, 지망생과 신인 여배우들이 이 성상품으로 이용되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법정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배우, 정지희라는 이름의 여배우가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 이런 그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못 이겨서 여러 술자리에서 성접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악몽 같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끝내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희생된 여배우의 비극 앞에서 이장우라는 열혈 기자 그리고 여검사가 사건의 배후에 도사린 거대한 권력 집단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결국 제작사가 직접 투자 비용을 모았다고 하고요. 배우들도 대부분 노게런티로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 비용도 크라우드 펀드 방식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둘 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네. 최강 기자 책 내셨다면서요? 네. 영화 에세이 무비 스토커라고요. 책을 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책인데요. 평론가로 쭉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